60대 이후 중장년층이 자녀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실생활 노하우 6가지.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커지면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이 갈등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도 자녀와 원활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중장년층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들을 줄이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경청하기.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설명.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경청입니다. 부모로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는 오랜 시간 자녀에게 조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언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해결책이 뭐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부모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생활 예시.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끊고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자녀에게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 자녀의 부담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그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하며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또한 자녀가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말을 다 끝내기 전에 조언을 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이런 경청의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세대 차이 인정. 자녀의 시대와 생각을 존중하세요. 설명.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대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자녀를 키워왔고, 그 결과 자녀에게 열심히 일하고 참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는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자라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유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는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란 환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녀와 소통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생활 예시. 자녀가 회사에서 퇴근 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부모 세대는
우리 때는 퇴근 후에도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어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녀에게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요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더 나은 소통 방식입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이나 집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부모는 우리 때는 어떻게든 해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과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자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셋째, 관심사 공유. 자녀의 취미에 가볍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설명.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종종 큰 문제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장, 집 문제 등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만 대화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일상적인 대화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에 대해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대화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생활 예시. 자녀가 등산을 즐긴다면 부모는 어디로 등산 다녀왔니다. 산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보여줘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가 영화나 드라마를 즐긴다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는 게임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 세대는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이 게임은 어떤 점이 재미있니?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취미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공유하며 자녀와의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 소통을 지속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넷째, 디지털 소통 활용.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기. 설명. 한국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메신저는 이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문자나 메신저로 짧고 간단하게 소통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녀와 자주 만나지 못할 때에는 디지털 소통을 통해 자주 연락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와 소통하려면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자녀와 소통을 이어가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느끼게 됩니다. 짧고 간단한 연락이라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생활 예시. 예를 들어, 자녀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부모가 밥 먹었니?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은 짧은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부모의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매번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소통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영상통화를 시도해 보세요. 짧은 영상통화만으로도 자녀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은 큰 정서적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혹은 아무 날도 아닌 일상 속에서 자주 메신저나 영상을 통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며 부모와 자주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부모가 먼저 디지털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조언보다 공감. 해결책 제시보다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설명.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로서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것을 조언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항상 부모의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도 스스로 해결책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자녀는 부모와의 소통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생활 예시. 자녀가 직장에서 겪는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자마자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종종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을 뿐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상황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며 공감을 표현하면 자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 자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감은 자녀와의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 만들기. 자녀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설명.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부모의 판단이나 비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바로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면 자녀는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잃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듣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대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녀는 더 많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실생활 예시. 자녀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하거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할 때 부모는 그건 너무 위험해라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먼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와 계획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들어주면 자녀는 부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부모는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만들면 자녀는 부모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60대 이후 중장년층이 자녀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경청하고 세대 차이를 인정하며 자녀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소통을 활용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6가지 실생활 노하우를 통해 자녀와의 소통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이어가세요.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